미국에서 또다시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에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자들은 희생자들을 용의자로 부르며 시위대의 분노를 샀는데요. 야당인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불법 이민단속 당국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37살 제프리 프레티가 사망했습니다. 지난 7일 르네 리콜굿이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지 보름여 만입니다. 프레티는 5초 동안 최소 10발의 총을 맞고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 국토안보부는 사망자가 총을 지닌 채 요원들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국자들은 희생자를 용의자로 부르며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고 The suspect also had 2 loaded magazines and no accessible ID. This looks like a situation where an individual wanted to do maximum damage and massacre law enforcement.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일으킨 혼돈 때문이라며 야권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다만 적법한 총기 소유자로 알려진 프레티가 요원들의 해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민당국의 무차별 단속을 둘러싸고 지역 경찰관들의 불신과 마찰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Goons are going around without any respect for the Constitution or our rights. And people are being killed. They're being assassinated in our streets. It needs to stop.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조차 이번 사건으로 이민당국의 신뢰성이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핵심 가치가 갈수록 공격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다큐 영화 멜라니아 비공개 시사회를 열자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민당국 관련 예산안 통과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달 말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지훈입니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피로 물든 이민 단속 뽑아주셨는데 이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주말 사이 있었던 일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과격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 중이었던 37살 미국인 남성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가 단속 요원의 총에 사망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을 돌보는 중환자실 간호사였는데요. 다른 시위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요원들을 막아서다 몸싸움에 휘말린 뒤 총에 맞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5초 남짓한 시간에 최소 10발이 발사됐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상황이 급박하고 총격도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이민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잡는 곳인데 왜 자국 시민에게 총격을 가하게 된 건가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정당 방위였던 입장입니다. 프레티가 권총을 소지한 채 국경 순찰대원들에게 접근했고 무장해제를 시도했지만 폭력적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 프레티의 걸로 추정되는 권총 사진을 올리면서 발사 준비가 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목격자들이 찍은 영상을 보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보시면 요원들이 프레티를 밀치고 있는데요. 이때 총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들고 있죠. 사실상 비무장 상태였던 프레티에게 총격을 가한 겁니다. All he was doing was helping people park and get through safely. There was absolutely no danger to any of these agents.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과 이달 초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일이죠. 프레티가 숨진 곳 인근에서 37세 미국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에 숨졌습니다. 하차 요구를 거부한 채 현장을 떠나려다 총에 맞은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여성이 단속 요원을 잔인하게 차로 쳤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영상을 보시면 차는 요원의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유치원에서 돌아온 5살 아이를 아이 아버지를 잡기 위한 미끼로 쓴 뒤 구금시설로 보내서 선 넘었다 이런 비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사례들을 보면 선 넘었다는 비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실적 압박이 이런 비인도적인 단속 방식으로 이어졌다는 지적 많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불법 체류자 체포 건수를 하루 최소 3천 건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체포 건수의 10배에 달합니다.
당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연말까지 100만 명 추방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적 달성이 쉽지 않자 전국적으로 단속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국가 안보를 위해 이민 단속을 한다지만 공권력 행사를 어디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최근엔 단속 현장에서 법원 영장 없이도 가택 침입을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위헌성 논란도 일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떠오르는 사건이 지난해 9월 조지아 사태입니다. 이것도 과잉 단속의 부작용 중 하나였죠? 네, 맞습니다. 조지아 사태에 한해선 트럼프 대통령도 이민 단속국이 멍청한 짓을 했다 이렇게 선긋긴 했지만요. 무리한 단속으로 정당한 영주권자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민사회 불안 여전합니다. 그렇군요. 좀 이렇게 과한 것 같다라는 비판, 이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미국 보수 진영에서도 나오는 분위기라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수 진영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 기반이죠. 특히 총기 소지 권리 옹호 단체들은 골수 보수로 불리는데 이들마저도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악마화하지 말라 비판 성명 냈습니다. 공화당 주요 정치인들도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고요. 미네소타주에 본사를 둔 미국 대기업 CEO들도 한 목소리로 즉각적인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연방법원은 국토안보부에 프레티 사망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보존하라고 명령한 상태입니다. 네. 자, 앞으로 기조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데 트럼프 행정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일까요? 네, 당장 물러서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When you choose, when someone chooses to listen to a politician, a so-called journalist, a community leader that spouted that type of vilification towards law enforcement or anything else, when you choose to listen to that, that is a choice and there are consequences and actions there also. I think we saw that yesterday.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이번 사건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좌익 선동가들이 이민 단속 작전을 위법하게 방해하도록 장려한다. 민주당은 세금을 내며 법을 준수하는 시민보다 불법 이민자를 우선시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내란법 발동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 내란법을 시행하면 주 정부의 동의 없이도 군대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이민 단속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 단속 강도를 줄이진 않을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네, 상황이 빠르게 진정되긴 어려워 보이는데 파장이 좀 어디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네, 미네소타는 물론 미 전역으로 이번 이민 단속의 이런 단속 방식에 항의하는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미국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반발해서 세출 법안 패키지 통과에 반대 입장을 굳혔거든요. 이번에 2명의 미국인이 사살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는 지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사건을 계기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이 확산했잖아요. 따라서 이번 사건도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이번 한 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17일 만에 또 일어났습니다. 이민 당국은 이번 총격도 방어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반대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이민 단속 요원들이 한 남성을 땅에 쓰러뜨려 체포를 시도합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고 이 과정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립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의한 사망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 7일 30대 여성이 숨진 지 17일 만입니다. 사건 현장에선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렬해졌고 연방 요원들은 최루가스를 살포하며 해산에 나섰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민 단속을 벌이던 국경 순찰대 요원에게 숨진 남성은 9mm 반자동 권총과 탄창을 가지고 접근했고 무장 해제를 시도하던 중 방어 차원에서 총을 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y responded according to their training and took action to defend the officer's life and those of the public around him. 트럼프 대통령도 나서 요원의 정당 방위임을 부각시켰지만 목격자들은 요원들이 숨진 남성을 덮쳤고 이미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여러 발의 총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n they hit him in the head with a canister, and then he started tussling with them, and then they shot him. They just killed him right there. He was unarmed.
He was just walking. He had no gun or nothing and stuff. You know, he was just dead.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연방 요원들이 혼란과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며 요원들의 철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연방 정부가 사건 경위를 조작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How many more residents, how many more Americans need to die or get badly hurt for this operation to end?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와 시장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공격했지만 무차별 이민 단속 과정에서 두 번째 사망자가 나오면서 항의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 총격으로 또 다른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미국 민주당이 세출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굳히면서 연방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37살 제프리 프레티 피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가 추가로 반대 입장을 밝혀 정부의 세출 승인 법안 패키지의 통과가 어렵게 됐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패키지에 이민세관 단속국 지출을 포함해 국토안보부 지출 644억 달러가 반영된 점을 들어 이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달 30일까지 법안 패키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일부 정부기관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전망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격렬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방법무부가 방해를 공모한 혐의로 팀 월즈 주지사 등 주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라고 CBS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월즈 주지사 등 관계자들의 최근 몇 주간 이민 세관 단속국과 국경 순찰대 요원들과 관련한 발언에서 비롯됐다고 전했습니다. 미 당국자는 또 법무부 수사가 연방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공모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연방법 조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월즈 주지사는 지난 7일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쏜 총에 미국인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공개적인 비판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연방 요원의 총격에 시민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지만 미국 당국의 이민 단속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네, 분노한 시민들이 미 전역에서 쏟아져 나와 정권 퇴진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최루에게 맞은 남성이 고통에 얼굴을 찡그립니다. 연방 요원들이 차에서 또 다른 남성을 강제로 끌어냅니다. 주민들이 경적을 울리고 저항의 상징이 된 호루라기를 불며 강하게 항의합니다. 30대 시민권자가 이민 단속 요원 총격에 목숨을 잃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비극적인 사건 뒤에도 강경 진압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법집행 방해 세력으로 규정하고 단속국을 엄호하고 있습니다. You have agitators, and we will always be protecting ICE, and we're always going to be protecting our Border Patrol and our law enforcement. 시민들의 분노는 이제 이민 문제를 넘어 정권 퇴진 요구 시위로 미 전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So I hope it continues every single day until we affect the change that we're looking for, which is the downfall of this administration, this corrupt, evil, cruel administration. 미 국토안보부는 미네소타주에 요원들을 수백 명 추가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네소타주와 지자체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방 요원 투입 중단과 작전 제한을 법원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We allege that the obvious targeting of Minnesota for our diversity, for our democracy, and our differences of opinion with the federal government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of federal law. 지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일부 배우들은 영어로 Be good, 착하게 살자는 문구가 적힌 배지를 달아 시선을 끌었습니다. 총격 희생자 르네 니콜 굿을 추모하는 이 배지가 강경 이민 단속과 정부에 대한 항의 메시지로 확산하고 있다고 미국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예, 30대 여성이 이민당국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두고 미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는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인데 반 트럼프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사건 발생 이틀째 미니애폴리스의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연방청사 앞에 모인 시위대의 목소리는 한층 거세졌습니다. 중무장한 이민당국 요원들에게 제압된 이들은 곧바로 연행됐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노킹스 구호까지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안전 문제를 이유로 지역의 모든 공립학교는 이번 주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시위 물결은 뉴욕과 시카고,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번 사건에 분노를 나타내면서도 시위대 평화를 유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hey are there to protect Minnesotans. Throwing your anger at them only inflames this situation. 미 당국은 숨진 여성이 자신의 차량으로 요원들을 살해하려 해 어쩔 수 없이 발포했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정당방위 취지라는 설명과 함께 사건 당시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민당국 요원을 차로 치려는 게 아니라 현장을 벗어나려 한 정황이 담긴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과잉 대응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반면 벤스 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민당국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know what was in her heart and what was in her head, but I know that she violated the law and I know that officer was acting in self-defense.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논란이 됐던 이민자 단속 문제는 이번 사건으로 다시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연방정부의 대응 방향에 따라 전국적인 노킹스 시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당국의 단속작전 중 30대 여성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테러 행위로 인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현재 주민들은 과잉 단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이민단속국 요원이 멈춰선 차량에 다가가 강제로 문 손잡이를 당깁니다. 차량이 빠져나가려 하자 갑자기 총소리가 연이어 울립니다. They just shot at somebody.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did you do? 차에 타고 있던 30대 백인 여성은 단속 요원의 총격에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눈덩이를 던지며 항의했습니다. Sh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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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토안보부는 여성이 요원들을 차로 쳐 살해하려는 테러 행위를 하자 방어 사격을 가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성이 명백한 전문 선동가라고 주장하며 급진 좌파 세력으로부터 법 집행관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정당방위라는 정부 주장은 헛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Having seen the video of myself, I want to tell everybody directly, that is to ICE, get the out of Minneapolis. 경찰도 숨진 여성이 이민당국의 표적이었던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주를 상대로 강도 높은 이민자 단속을 예고한 직후 발생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는 경찰 과잉 진압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를 미 전역에 확산시킨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과도한 법 집행에 또다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자 항의 시위도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